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미국 시간 5일자 CNN 방송이 보도한 세계 여권 파워 랭킹에서 일본이 싱가폴과 192개국 무비자 공동 1위에 오르자 야후재팬 많이 본 기사 2위에 오르며 일본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의 국제시민권 및 영주권 자문사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헨리 여권 지수를 인용해 올해의 경우 199개 국가 여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1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사 대상 나라들의 이동성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헨리 여권 지수는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시적 이동 제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0개국 무비자로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2위로 그 뒤로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189곳이며 미국과 영국 등은 185곳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국뽕하면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야 공산당 정권이니 세네라 치더라도 일본의 국뽕은 한국 저리 가라로 유명하죠. 국뽕이라 욕을 먹는 프로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일본 지상파 예능과 비교하면 비비지도 못할 만큼 일본의 국뽕은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일본이라고 방송에서 아예 대놓고 수구위를 외치는데요. 여권 랭킹에서 1위에 오르자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일본 최고를 외치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무비자라 하더라도 일본인은 체류기간이 15일이거나 한 달 정도도 많고 한국의 기본 3개월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권 소지 비율도 23%인 일본에서 일반 서민들은 외국행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런 순위로 수고히 외치며 정신승리하는 게 뭔가 짠해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여권 소지 비율은 63%입니다. 이 차이만 보더라도 양국의 국민들이 외국에 대한 생각과 태도, 안정지향, 도전지향 마인드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숫자를 보면 일본은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게 된다. 일본이 예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물가와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여서 일본인이 저임금 노동자 신분으로 외국에 가서 불법 취업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의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물가나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이대로 가다간 일본에서 해외로 이민 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일본 여권은 신용되지 않을지도. 역시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대단하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로 일본이 신용이 있다는 말이고 이건 전 세계가 일본을 인정한다는 의미라서 계속 이렇게 순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는지 알지? 게다가 EU와 2개 나라 차이는 벽으로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외교는 아주 잘하고 있다. 경제 성장해야 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중국 방문 15일 비자 면제는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한테만 해줘서 성역설에 중국에서 보더라도 일본은 신뢰가 높다는 말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으로 들어오는 나라도 너무 많다는 말이다. 세관이나 입국 관리국이 너무 물러터졌다고 말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제대로 숫자로 나온 것이라서 알기가 쉽다. 랭킹이라고 해서 평가 방법을 알기 어렵게 한 것도 있으니까 도쿄가 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1위였었는데 일단 높게 평가되면 기쁘지. 실제로 일본인이 노비자로 일반 관광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193개국으로 싱가포르 2위 192개국이다. 3위는 독일과 한국으로 191개국. 코로나 상황인 지금 일본인이 2회 백신 접종하면 무격리로 포함시킨 나라는 75개국 정도 되는 것 같다. 어쨌든 일본이라는 일본인에 대한 신용은 엄청나게 높다.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20년 전부터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한 국가는 많았다. 각국의 조사에서도 현지에서 도난이나 사건 사고, 현지 경찰의 검거율 등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일본인은 없어서 가장 온순한 민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의 현역 세대는 더 이상 부자라고 말하지 않기에 그동안 일본인이 쌓아온 신용과 낮은 범죄율 때문일지도. 그러나 이제까지 부유하게 유지해온 것도 있어서 이대로 저성장이 계속된다면 일본인의 민도는 다시 저하되고 범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과거의 국가로 끝내고 싶지 않다. 공항 세관에서도 일본인은 빠르게 나간다. 전에 홍콩에서 심천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주변의 중국인은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나는 바로 통과했다. 일본인은 신용이 높구나 라고 생각했다.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한 기간까지는 나오지 않는군. 상호주의 때문에 일본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그만큼 많다는 말이니 기술대국 일본 이러면서 감탄하거나 국뽕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일본 국내에 틀어박혀 살지만 이건 기쁜 소식이네. 그만큼 안전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일 테지. 좋은 일이야. 어차피 나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보 취급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았던 선조들에 감사하다. 일본 여권의 신용도가 높은 건 전후 외교의 신뢰 축적에 기인한 바가 크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ODA 외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 평화협상 중재 역을 맡아왔고 이해충돌 관계국가의 쌍방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도 ODA에서도 평화중재에서도 지금 하던 그대로의 역할을 원한다. 동시에 일본도 가입한 쿼드와 같은 틀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인도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거리감을 유지하며 일본을 적대시하는 나라를 늘리지 않는 게 좋다. 그게 앞으로의 일본 외교의 플러스가 된다. 일본의 외교 성과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에 가담하지도 않고 기술과 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과 원조를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행동이 일본의 신용도를 올리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입국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 들어오는 비자를 받으려면 소득증명까지 필요한 나라다. 그러나 한국, 중국은 비교적 간단하게 입국할 수 있게 해놨지. 일본인은 해외에서 특히 관광으로 간 여행자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며 불법 체류하지 않는다. 스파이짓도 안 하고 뇌물 전달책도 하지 않으며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람도 거의 없다. 물론 마약도 반입하지 않는다. 반대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외국인이 반입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성선설에 따라 자유롭게 외국인을 유입시키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될 뿐이다. 엄격한 입국 심사로 더욱더 철저하게 단기 취업비자 발급은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며 일본에 입국할 정도라면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말할 정도가 돼야 한다. 중국에서 일본 방문하는 비자는 비즈니스 관계로 나오는 비자라서 발급이 쉽지만 관광비자는 무비자가 아니야. 소득증명이 필요할 만큼 엄격한 제한이 있다. 자국 통화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싹쓸이 쇼핑이 코로나 전에는 화제가 되었지만 그건 일부 부자들을 모집해서 데려왔기 때문이다. 유럽 일주 여행했을 때 터키 항공 이스탄불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자 불법 취업을 의심하거나 상당히 엄격하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유로스타와 AV 예약표와 호텔 바우처나 돌아오는 비행기 예약표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바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수화물에 넣었다. 체류 목적이라든지 내가 소지한 돈이나 코치코치 이것저것 물어봐서 오히려 신선했다. 저렇게 나열된 190여 개 나라 다 입국할 수나 있냐? 인생에서 한 번도 갈 수 없는 나라 비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이렇게 잘난 척 뭐가 된 듯이 말을 하네. 창피하다. 일본에 태어나길 잘했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평화로운 것만으로 매우 은혜받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35세 이상의 경우 일본에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연금은 아슬아슬 빠듯하고 국민건강보험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적용되겠지. 하지만 그 이하의 나이대인 경우 지옥이다.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일본 경제는 하락에 하락을 걷고 있다. 태어난 순간부터 월급이 줄어드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 이들은 호황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있기에 잘하다 보니 스마트폰이 있고 PC가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2와 3과 4와 5가 있다. 통신 속도는 가속화되는데 노동시간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급여는 증가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권 파워가 강하다며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 그저 눈을 돌리게 하려는 현실 도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비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아프간이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한국이 유일하니 일본인으로서 보자면 한국은 북한과 같은 취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본 여권의 대단함을 느낀 건 독일, 폴란드에 갔을 때다. 입국 심사 때 직원이 일본 여권을 다 걷어서 약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권에 도장 찍기만 하고 그냥 모두 다 통과시켰다. 약 10년 정도 전의 일이지.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일본 여권은 프리패스였다. 해외에 갔을 때 미국계 호텔에 숙박할 때 바디체크 등 엄격한 곳이었는데 여러 나라 출신 숙박자가 많은데도 일본인은 거의 프리패스 키를 건네준다.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 신용이 있다는 말이다. 코로나 전에 독일을 여행하고 주변국에도 갔었지만 입국 심사는 딱히 주위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확실히 헬로라고 웃어주며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그때는 내가 일본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 느낌이었고 목적지는 체류 기간은 이런 질문할 때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도 주변과 큰 차이가 없어서 뭐라 말할 게 없다. 생겐 협정이어도 여권 검사가 있었어. 아마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권 체크를 해도 일본 여권이라면 거의 프리패스였지. 유럽 대륙에서 생겐 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상호 여권 검사 없이 왕래할 수 있기에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으로 유럽에 들어갈 때 입국 심사했으면 밀라노에서 여권 검사 안 한다. 이건 일본인이 아니어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0개국이든 192개국이든 크게 영향은 없지만 어느 나라나 입국 심사할 때 일본인에게는 어쩌면 편하게 해준다. 대충 넘겨보고 대부분 보지도 않을 수도 있다. 서양권의 중동계 사람들이 입국하려면 쓸데없이 시간이 걸리거나 하지. 같은 줄에 서면 힘들다. 출입국 카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든가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일본 여권 따위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고문과 같은 질문 공세가 있었다. 내가 수상했던 걸까? 일본이 최강이라든가 말하는데 내가 갔었던 핀란드에서는 막혔다.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일본인인지 확인해보라고 시킨 일본인도 있었다. 부부 둘이서 입국 심사대에 가니까 한 명씩 대기하라고 혼나는 걸 봤다. 이 커플도 전에 그 사람처럼 전화로 일본인인지 확인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몇몇 블로그에서 입국에 대한 조언을 들어서 그대로 하니 전화 확인 없이 빠져나갔다. 결국 일본인 나름인가 하고 일본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다. 일본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떠나보면 일본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느낄 거다. 인간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무성은 일본 국민 한 명이라도 업무를 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태도도 약간 위압적이만 제대로 책임을 지고 대응해준다.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도 그렇지만 접종까지 최선을 다해줬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해외에서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보고 있다. 일본인이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정말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계속 일본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외국에 있으면 뭔가 추잡하고 무례한 사람이 많다고 느낀다. 그에 비해 일본인은 정말 친절하다고 느껴. 일본에서는 가게 점원이 비정상적으로 허리수가 인사하는 것과 기계적 미소의 위화감을 느낀다. 훌륭하지만 너무 위선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나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일본인은 친절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인터넷상에서와 이자카야에서 술 마신 일본인의 차이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높은 자살률. 왜 일본인은 그렇게 쉽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고등학생 때 첫 해외여행에서 사이트싱이라고 말할 때 긴장했다. 비행기가 싫어서 해외여행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 가면 일본의 장점을 느낀다는 말에 생각이 바뀌었다. 학교를 쉬고 갔었는데 선생님이 견문을 넓히고 진짜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즐기며 다녀와 라고 말하신 걸 잊을 수 없다. 일본이 불법 취업을 하는 나라도 아닌 것도 전후 국가의 신용을 회복해준 선조들에게 감사한다. 프랑크푸르트에서 EU에 들어갈 때 환승심사에서 일본 여권은 속을 보지도 않고 입국하게 해줬다. 뒤에 있던 일본인 행세하던 옆나라 사람들은 따로 별실로 데리고 갔다. 일본과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192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일본은 멋진 나라구나. 이제 다음은 정치력의 세계 1위라든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정치는 삼류라고 불리우니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하지만 일본과 같은 정치 방법으로 인해 지금 사회가 더 평화로운지도 모르겠네. 일본 여권은 세계 최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여권 소지율이 낮아서 해외에 갈 의욕은 별로 없는 것 같네. 코로나 되기 전의 이야기다. 국내에 사계절 관광지가 있으니까 영어가 서투른 사람도 많고 치안과 위생 같은 걸 고려하면 국내 여행으로 충분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일본에서 사는 게 과분하다고 생각해 3년 전에 처음으로 해외 홀로 여행을 떠났는데 모르는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 매우 자극이 되고 일본이란 나라의 훌륭함을 실감하는 계기가 된다. 일본인의 10%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해도 싱가포르 인구보다 많다. 옛날에 비해 N이 약해져서 가처분 소득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가까운 반도국에만 가거나 하지. 일본은 물, 그것도 연수를 마음껏 사용하는 나라니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전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말. 특이한 나라 중에 특이한 나라야. 이런 곳에 태어나서 행운이고 별 5개 준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여권이라 뒤집어 보면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말이다. 해외로 여행 갈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랑스에서 대낮에 거리에서 공격당할 뻔한 일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해외에 가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미국 같은 나라는 꽤 물가가 높아서 일본에서 생활한 감각으로 레스토랑에 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게다가 팁까지 줘야 하기에 약간의 식사도 5,000엔 정도. 어느새 일본은 선진국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아직도 일본이 굉장하다고 말하고 놈들은 바보냐? 확실히 20년 정도 전까지는 대단했지만 거기서 답보 상태, GDP도 성장하지 못하고 한계점, 중국과 인도에 밀리고 한국 같은 나라한테도 무시받는 정도. 지금은 아직 N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중국 위안화가 강해지면 N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